삼각함수. 첫 번째 이제 각입니다. 각. 각이 뭐냐면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시점이 두 개가 일치를 해요. 반직선은 이제 한쪽으로만 쭉 뻗어 나가는 직선을 이제 반직선이라고 하죠.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도형. 각도 우리가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라고 하는 게 이 도형에서 이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있죠, 이렇게.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부릅니다. 각도. 그리고 이 각을 재는 방향이라고 해서 양해각, 음해각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재면 이 방향,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재면 우리 얘를 양해각이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재면 우리가 얘를 음해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이 두 반직선 중에 요 아래에 있는 놈 얘를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 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0도, 예를 들어 30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랑 이제 390도가 이 두 놈의 이제 동경이 사실 같다는 거야, 동경이. 자, 얘를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0도다. 390도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여기까지 오면 360도에서 30도만큼 더한 거죠. 390도는. 그래서 얘네들이 동경이 일치하죠. 30도와 90도가. 근데 얘가 750도도 갔죠.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간 거죠. 그래서 일반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360도 곱하기 n, n 바퀴 굴러갔다는 거죠. n 바퀴 돌아갔다는 거죠. n 바퀴 돌아가서 그 다음에 특정한 각도 알파도. 그래서 이제 어떤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 동경에 대해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 360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마이너스 33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330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잰 거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330도만큼 돌아가면 이만큼 더 가야 30도니까 요만큼이 330도죠. 요만큼이 330도인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갖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 음의 각은 이 크기에다가 방향이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이 파이가 180도라는 걸 배울 건데 파이가 180도기 때문에 우리는 360도 대신에 2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뭐 각도를 세타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직은 모를 텐데 음. 얘가 이제 60분법으로 나타낸 거고 얘가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호도법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의 각은 이제 요게 각이 되죠. 삼각형에서의 각이. 근데 편각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자, 여기죠. x축의 양의 방향이. 그래서 요렇게 잰 게 편각입니다. 자, 이제 호도법을 배울 거예요. 자, 호도법의 정의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떤 부채꼴이 있는 거야.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하필 호의 길이도 r인 거야. 그때의 이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위를 이제 RAD라고 나타내는데, 이 단위를 생략합니다. 단위를 생략해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이 각도를 읽으면 됩니다. 2번에서 그 1라디안이 의미하는 실제 각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원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자, 보세요. 중심각 크기가 요만했을 때는 호의 길이가 요만하죠. 중심각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중심각의 크기가 요만할 때 호의 길이가 이제 요만하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건데,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커지면 당연히 호의 길이가 커지죠. 부채꼴에서. 이제 비례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쓸 건데요.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하필 얘가 1라디안이었던 거죠. 중심각이. 자, 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360도일 때, 이 호의 길이는 사실 이제 원주를 의미하겠죠. 이 중심각이 360도짜리는 이게 이제 끝까지 돌아가서 원이 된 거잖아요. 부채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원주를 우리가 2파이 r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1라디안일 때, 단위는 이제 라디안인데, 생략을 한다 그랬죠, 원래? 일단 써볼게요. 1라디안일 때는 그 호의 길이가 r이 되죠. 이 비례식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겠죠. 그래서 2파이 r이 되죠.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이 돼요. 그래서 이제 r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2파이가 360도가 된 거야. 그럼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단위는 라디안이야. 얘도 다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파이를 생략을 할 거예요. 라디안을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4번으로 좀 먼저 갈게요. 4번. 호도법의 필요성. 호도법이 왜 필요하냐면, 각을 실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도라고 하는 거를 어떤 숫자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30도라고 하는 이 크기를 숫자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도랑, 예를 들어 5랑, 누가 더 클지 모르죠? 숫자 5랑 30도랑.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죠. 이런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을 어떤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도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3번. 우리가 평상시 각도를 쓰는 몇 도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기준이 되는 게 180도 파이입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게 파이가 180도. 자, 그러면 이제 360도는 2파일 거고, 자, 90도는 뭐 2분의 파이겠죠. 60도는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파이. 자, 45도는 4로 나누면 되죠. 180도를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0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인 걸 이용해서 60분법으로 나타냈던 이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이제 실수로 다 빠르게 변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약간 눈에 많이 익혀둬야 돼. 각을 빨리빨리 변환할 수 있도록.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라디안 단위.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거죠. 어떤 숫자라는 거죠. 세타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짜리 어떤 부채꼴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때 이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나타내요. 자, 그럼 이 L을 찾기 위해서 비례식을 또 쓸게요. 자, 이 세타가 2파이까지 되면 2파이가 360도죠. 2파이가 되면 원주인 2파이 R이 되죠. 원의 둘레 원주. 자, 얘는 자,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몇이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 이제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자, 2파이 R 세타는 2파이 L이 되죠. 그래서 2파이를 여기서 약분을 하시면 L이 R 세타가 되죠.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이 중심각 세타를 곱하시면 그냥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넓이. 이 세타가 2파이까지 되면 중심각 2파이까지 되면 그게 원이니까 원의 넓이인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얼마겠느냐 이거예요. 자, 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 자,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가 되고 자, 파이 약분하시고 2가 넘어가면 되겠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그래서 부채꼴 요 넓이 s는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근데 r 세타가 아까 l이었잖아요. 그래서 r이 지금 두 개 있죠. r이랑 r 세타 이렇게 뜯을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저 4번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 B와 삼각 함수를 이제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응? 걔네를 걔네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삼각비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꼭 필요한 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었어요. 네,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각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내각들은 다 예각이죠. 자, 그리고 얘는 편각이 아니고 각을 가지고 하죠. 얘는 각을 갖고 하죠. 아까 그 좌표평면에다가 아까 삼각형 올려놨던 거 기억나죠? 그 안쪽에 있는 그 각도를 가지고 삼각비를 정리를 하죠. 편각이 아니라. 자,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그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직각이어야 되고, 밑변을 A라고 하고, 뒷변을 B라고 하고, 높이를 C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사인 알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정의했었죠.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이제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B분의 C가 나왔던 거야.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자,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B분의 A가 되죠.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사인의 입장에서는 빗변이 B고 높이가 A죠. 그죠? 그럼 얘는 B분의 A가 되겠죠. 얘는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코사인 베타는 B분의 C가 되죠. 자, 그다음 탄젠트 베타는 C분의 A가 돼요. 자, 이거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아무튼 삼각 B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된다는 것이고, 이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에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얘는 예각뿐 아니고 이제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편각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을 찍어요. 자, 얘를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걔를 이제 원점이랑 이으세요. 그래서 이제 원점과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의 편각을 세타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상황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 분의 얘의 y좌표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점 x, y에 대해서 이 x, y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 이렇게 된 거야. 자, 코사인 세타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x. 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삼각비랑 삼각함수가 왜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니까 이 사인을 얘기할 때 얘분의 얘가 사인이잖아. r분의 y가. 코사인이 r분의 x가 코사인이고 x분의 y가 탄젠트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1사분면일 때 그렇고 얘가 이 점 P가 이쪽에 찍히면 요게 R이고 요게 세타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수직대로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뭔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가면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수직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정의하면 5개념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 이 자체로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점 x, y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그 다음에 그놈의 동경에 이루는 각 세타. 자, 여기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분의 이 y 좌표를 갖다 쓰면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4분면이에요. 4분면. 1, 2, 3, 4분면에서의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에 대한 이 부호를 조사를 해볼 건데, 자, 1, 4분면일 때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죠. 그리고 r은 거리니까 원래 항상 양수예요. r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값 양수죠. 코사인 값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죠. 왜냐면 xr, xr, xy, yx 이게 다 양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할 거 없이 다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사분면이 되면 2사분면에 x, y가 이렇게 찍히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양수예요. r은 원래 양수고. 자, 그럼 보세요. r분의 y니까 양수분의 양수죠. 그러니까 사인이 플러스가 되고 자,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탄젠트도 x분의 y니까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가 돼요. 3, 4분면에 점이 찍히면 x도 음수고 y도 음수죠. r은 양수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4, 4분면에서는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죠. r은 원래 양수. r분의 y가 마이너스, r분의 x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x분의 y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4분면별로 양수가 되는 거를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양수가 되는 거, 각 4분면별로.
1사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거는 모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인만 그렇죠. 사인만 양수죠.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만 양수죠. 그다음에 얘는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얼싸 안고, 얼싸 안고, 올싸탕코, 얼싸탕코, 얼싸 안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양수가 되는 거 찾은 겁니다. 양수가 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각 사분면별로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어서 삼각함수 진도 나갈게요.